멋진 섬 여행을 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3박자는 무엇일까요? 하나 주니까 난리구만. 바다와 섬들이 그려놓은 몽환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가볍고 편안한 섬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 고즈넉한 어촌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 앞으로 틈틈이 이런 섬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떠나는 곳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묻지 않은 자연을 가진 곳입니다. 너무 크지 않아 하루 만에 가벼운 섬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있어 하루를 더 머물 수 있다면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고 해루질과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4억 년 동안 빚어 놓은 해안의 기암괴석을 감상하면서 고즈넉한 어촌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시죠. 갈매기 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여행의 묘미죠.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일찍 왔었더라면 금계국의 멋진 모습을 만날 수 있었겠네요. 궁평항에서 북화도와 이파도를 들어가는 대표는 서해도선 내표소에서 승선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승선권 내표 시 신분증은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북화도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량은 궁평항에 주차해야 합니다. 궁평항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북화도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 주차장이 만차가 된다고 합니다. 평일에도 첫 배편부터 매진되기도 한다네요. 만일 주차 자리가 없다면 궁평항 들어오는 입구, 이마트24 편의점 맞은편 궁평항 버스정류장 뒤편으로 궁평항 임시주차장이 있다고 하네요. 역시 무료 주차장입니다. 배편에 대한 추가 설명은 갈매기 떼와 만나는 시간에 더 할게요. 표를 매입하고 궁평항 전망대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한잔합니다. 궁평항 수산물 위판장 2층에 카페가 있는데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1층 수산물 시장 회센터에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북화도와 이파도를 들어가는 서해도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평항에서 북화도까지 배로 40여 분이 걸립니다. 궁평항에서 출발하면 북화도까지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이파도를 경유하여 다시 궁평항으로 돌아옵니다. 서해 배편을 이용할 때는 새우깡은 필수죠. 마침 궁평항에는 새우깡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해도선 내표소에서도 한 봉지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새우깡만 계속 공급해주면 북화도까지 따라올 기세입니다. 북화도는 경기도 화성시에 속한 섬이지만 육지하고는 당진 장고항이 화성 궁평항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북화도 주민들은 배로 10여 분이면 무트로 나올 수 있는 장고항을 주로 이용한다네요. 배편 요금 또한 장고항이 반값으로 더 쌉니다. 하지만 서울 방향에서 오는 경우 궁평항이 훨씬 유리합니다. 궁평항과 장고항 거리가 67km나 되고 차량 운행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북화도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장고항에서 훨씬 가까운데 왜 화성시 관할구역인지 말입니다. 북화도가 화성시 주소를 갖게 된 사연이 재밌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북화도의 주소는 표주박이 정했다고 합니다. 구한말 경기도지사와 충청도지사가 섬에서 표주박을 띄웠더니 그 표주박이 화성시로 떠내려와 경기도에 관할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아참, 이용객이 많지 않은 평일은 현장에서 배편을 구매해도 되지만 주말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2주 전에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국화도의 이름은 꽃이 피는 시기가 늦다고 하여 만화도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가을이면 국화가 많이 피는 섬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국화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바람이 정말 세찹니다. 방문하는 날의 온도가 꽤 높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싸늘함을 느낄 정도였답니다. 갈매기와 놀다 보니 40분이 금방 가버립니다. 멋지게 생긴 경비정이 정말 빠르게 물살을 헤치고 지나갑니다. 저기가 무슨 섬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오른쪽이 국화도의 부속섬인 매박섬, 가운데가 국화도라고 합니다. 토끼섬이라고도 불리는 매박섬은 지금 밀물이라 떨어져 있습니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섬이 이파도라고 합니다. 매박섬은 말을 메워놓은 모양을 닮아 매박섬이라고 한답니다. 2003년에 어촌계장이 암수토끼 5마리를 풀어놓으면서 토끼섬이라고도 불렀답니다. 만조가? 그다음 간조가 2시 30분인가 그런 거? 그럼 지금쯤에는 물이 막 상당히 빠졌어야 되는데. 아직 밀물때이기니 하지만 가운데 바위가 드러나 있는 걸로 보는데 물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리고 있네. 가을날 장고항에서 바라보면 대부분이 이 국화도는 40% 바다 정도 가운데에 노란 되는데 들국화가 핀 듯했다고 펜션을 합니다. 주로 운영한대. 국화도 마을 언덕에는 이거 돌아가는 지금 펜션들이 배는 들어서 있는데 예전엔 들국화가 4시 가득했다고 40분? 합니다. 이제 아닐 텐데 11시부터 2시. 지금 국화도에는 40여 가구 약 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새로 짓고 있대. 지금 여기가 배가 이제 국화도 나중에 항구에 이제 정박하려 합니다. 식당하고 뭐 여러 가지 카페 뭐 온갖 거 다. 국화도 지금 개발 붐이 일고 아이고 있군요. 국가식당 어쩌노? 국가식당. 국화도에 도착했습니다. 항구 바로 옆에는 큰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멀리 매박섬이 보입니다. 멋진 등대도 반기네요. 왼쪽 끝섬은 보지도입니다. 왼쪽에 맨 끝에 있는 오늘은 게 신부 도지도. 부부가 우정 출연하면서 안내를 하기로 합니다. 화면이 꽉 차서 좋군요. 이전 국화도 방문글을 보면 조금은 아쉬웠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 첫 인상은 아주 좋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담긴 사진첩은 박물관 역할을 하네요. 꽃길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전망대부터 갑니까? 마을 입구 전망대부터 올라갑니다.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입니다. 해맞이 전망대네.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국화도의 모습을 찍어보세요. 국화도의 일출 명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화도 본섬 중 매박섬 방향의 산길을 행복들 길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가지를 뻗어 있네요. 해맞이 전망대를 올라가 봅니다. 우리는 갔지. 하루를 더 머문다면 일출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그러네. 잠을 자야 되네. 바로 앞에는 멋진 카페도 있네요. 빙수도 팥빙수도 있고 있네. 베트남 커피도 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들를 예정입니다. 주변 안내도를 보고 갑니다. 아니 매박섬이 지금 국화도하고 저쪽 앞쪽에서 볼 때는 크게 차이 안 났잖아. 2배까지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도지섬은 크게 그려놨어. 그러게. 이 파도는 크네. 해수욕장으로 내려갑니다. 나이가 4, 5년 정도 된다는 기암괴석들의 모습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러네.
마을 어귀 안내도에는 기둥 행어습복과 변성 쾌저감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서해안 바닷물은 탁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바다는 굉장히 맑습니다. 선착장에서 봤던 그 등대가 저기 보입니다. 제 아내의 호기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선착장에서 바로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건물 공사 중이라 다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앞에 해수욕장을 따라서 계속 걸어갑니다. 해수욕장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걸으면 매벅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물때가 맞아야 갈 수 있다네요. 오늘 섬 안내를 맡은 신고 부부는 일몰전망대 앞에 펼쳐진 습곡 구조와 중상단층 기암괴석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얗게 탈색된 석화, 바지락, 개조개, 대수리, 고등 껍데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매박섬에는 하얀 사구를 이루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여긴 채허머장이라고 합니다. 웬 항아리가 있어. 조형물로 보이는데 설명은 없습니다. 고등을 표현한 걸까요? 뒤쪽에 보이는 매박섬은 아직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몰전망대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물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강진화력발전소가 바로 코앞입니다. 여긴 금계곡이 이제사 한창입니다. 오늘 밥 먹을 필요가 없네. 간식이 푸짐하네요. 여기가 물때를 지켜보기 딱 좋은 장소네요. 바닷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섬이 이파도구나. 바로 앞이네. 여기서는 조금 전 걸어왔던 해수욕장과 선착장의 등대도 눈에 들어옵니다. 일몰전망대 바로 앞에 설치된 화장실은 정말 깨끗합니다. 잠시 섬의 윗길을 걸어보니 입구 해맞이 전망대에서 봤던 국화도 행복절 길이 이어집니다. 여긴 금계곡이 아직도 한창입니다. 아마도 바람이 많아 기온이 낮은 영향인 듯 합니다. 저도 초행이라 길을 잘 모르지만 이방인의 길 안내를 해드렸네요. 괜찮은 저 끝에 있더라고요. 네, 길이 연결되겠네요. 저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꽃이 늦게 피고 늦게 졌으면 만화도라는 이름도 얻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섬은 조선왕조 때 유배지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나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는 길은 험하지만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고등들이 때를 지어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많던 물이 기적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섬을 연결하는 이 길을 육개사주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오른쪽은 석호가 만들어져 호수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꽉 찹니다. 다 여기가 싫은데. 이제 매박섬에 도착했습니다.
국화도를 통틀어 최고의 포토존에 도착했습니다. 매박섬의 작은 두 봉우리 사이 해변에 있는 조갑이 언덕입니다. 이곳은 하얗게 탈색된 석화, 바지락, 개조개, 대수리, 고동 껍데기들이 비탈진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핀 모래사막 같기도 하고 소금 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찍었어. 조금 더 탐험을 해봅니다. 매박섬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예전에 토끼를 방목해 기른 곳이라 토끼섬이라 부르기도 했다는군요. 지금은 토끼가 한 마리도 없답니다. 금년 4월 국화도, 이파도, 궁평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탐방 편의 시설이 확충되면 국화도 접근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파도 아닌데. 국화도 맞아. 두 분이 탐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죠. 조금 더 가면 매박섬의 등대와 사자바위를 감상할 수 있지만 길이 거칠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군요. 석고를 빙 둘러 국화도로 향합니다. 제가 발견한 수석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돌이 이쪽에 이거 봐. 그 아저씨 엄청 부자야. 바위 위에는 엄청난 생명체들이 붙어 있네요. 거북손인가요? 요 가운데가 이렇게 땡그랗잖아. 이거 봐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음악이 경쾌합니다. 매박섬 때는 동쪽 사면 해수욕장으로 왔지만 이제 서쪽 사면으로 도지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작은 자갈과 모래를 밟고 가니 편안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여기 길은 모래길과 데크길이 혼재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도 햇살은 내리쬐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더운 줄은 모르겠어요. 이곳에는 물이 흘러간 듯한 형태의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습곡의 영향인지 모르겠네요. 데크길을 가다가 이렇게 다시 바닷가 모래길을 걷기도 합니다. 벌써 국화도의 끝 서민 도지도가 보입니다. 근데 그걸 다 공부를 이쯤에서 도지섬의 유래를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유래를 알 수가 없네요. 부드러운 육개사주를 밟으며 도지도로 향합니다. 여기 바람은 시원하다 못해 조금은 추운 야, 느낌입니다. 정말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이 차량은 바지락을 캐러 오신섬 주민분들의 자가용입니다. 저 멀리 도지섬 등대가 보입니다. 오른쪽 아니잖아. 바위길을 올라가 봅니다. 도지섬에도 데크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편안하게 산길을 걸어볼 수 있겠네요. 야, 바람 많이 부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여기 둥지를 올라가. 우리가 침범한 것 같습니다. 어니가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화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시원하다. 파래가 싱싱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어부운 길을 잠시 걷다가 산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든지 저 위에 한번 걸어봤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시원합니다.
잠시 쉬다가 숲길을 걸어봅니다. 길지는 않지만 참 잘 만들어진 길입니다. 맛조되는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마을광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름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국민들이 80가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펜션 가는 사람들. 아직 정비 기간 중이라 명칭이 통일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펜션이 줄지어 있군요. 마트라고 써놓은 데가 많구나. 아니 저기도 마트 있어. 여기도 마트 있어. 여기 식당은 국화식당 하나밖에 없는데 펜션에 딸린 마트는 여러 보이네요. 저기 가정식 백반. 금년 4월 여기 국화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는군요.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금 인프라 구축이 한창입니다. 국화도에서 유일한 식당이라는 국화식당으로 갑니다. 어떤 분이 먹을 곳이 없어 굶을 수도 있으니 컵라면을 꼭 준비하라고 했지만 전화를 드려보니 국화식당은 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지락 칼국수를 시켜 먹었습니다. 바지락은 쫀득쫀득했어요. 바지락 칼국수 직원분이 베트남 분이신데 맛있는 베트남 커피집을 소개해 주시네요. 해맞이 전망대에서 오전에 봐 주었던 그 카페군요. 하지만 항상 베트남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오신 사장님이 잠시 마시러 가셔서 일반 커피밖에 안 된다네요. 이 작은 섬에서 이렇게 멋진 카페를 만나는 것도 행운 아닌가요? 아 그래?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잠시 배를 기다리며 사진 찍기 놀이를 합니다. 드디어 배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파도를 거쳐 궁평항으로 가게 됩니다. 국화도에서 이파도까지 배편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이파도는 서서 파도를 맞는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그만큼 세다는 것이겠죠. 당일치기로 국화도와 이파도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국화도를 가는 첫 배를 타야 한답니다. 먼저 이파도 등대를 보고 북쪽 해안가를 따라 홍엄을 본 후 이파도 해수욕장을 갔다가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좋다고 합니다. 벌써 이파도에 도착했습니다. 맨 오른쪽 산등성이의 등대가 보이고 마을에는 민박집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제 이파도를 떠나 궁평항으로 향합니다. 오늘 국화도 여행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직대 묻지 않은 자연을 가진 곳, 편안하게 섬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국화도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평항 수산물 일판장에 잠시 들러 구경해 이게 뭐예요? 상이에요? 한 상이에요? 와 많이 나오네. 네? 3만 원짜리라고요?
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따로, 야.